블루베리를 추천을 했어요. 그만큼 블루베리가 나이 드신 분들한테 더 낫다 이거죠. 큰 이게 컨테이너 박스에다 배상자 복숭아 들고 다니려면 허리 아프시잖아요. 허리 병나시겠죠? 연세 드셔가지고 그거 하시려면. 근데 블루베리 뭐 5kg만 따갖고 왔다 갔다 해도 5kg면 얼마예요? 2만원씩만 해도 2호 10만원인데 복숭아 10만원어치 들고 가시려면 아마 허리 빠지실 거예요. 그 정도로 무겁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이제 블루베리가 이게 다른 과실하고 차이점이 있어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블루베리 농가들이 어떻게 이제 생산하시냐면 소비자들한테 자기 농장을 다 개방을 해놔요. 일본은 둘 중에 하나 이상 농가는 다 그런 식이에요. 소비자들이 와서 돈 내고 따 먹으라 이거예요. 아니면 수확을 해갖고 오면 그것을 인건비 좀 제하듯이 한 20% 30% 세일해주고 너희들이 따가라. 그러면 생산자 입장에서는 더 많은 면적을 해도 어떻게 해요? 따는 노동력을 내가 안 해도 되잖아요. 안 그래요? 소비자들이 알아서 따가니까 구역만 딱 정해주고 좀 적게 받더라도 그게 서로 상주하는 거예요. 지금 뭐 주호일근무라고 하는데 어린 꼬맹이들 데리고 갈 데가 없어요. 갔던데 놀이공원 또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어린애들이 블루베리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와서 수확을 하면 아주 애들이 너무 좋아해요. 애들 따기도 쉽고. 그래서 앞으로는 블루베리가 체험농장으로서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다른 과수나 다른 작목이 갖지 않은 유리한 장점이 블루베리의 바로 체험농장이라는 거예요. 그걸 앞으로 활성화시키시면 돈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블루베리는 절대 택이나 이런 거 많이 하시면 안 됩니다. 블루베리는 복숭아나 다른 과수처럼 다 비싼 작목이 아니에요. 비료를 적게 하면서 적은 양만큼 그리고 소식으로 사람이 소식하면 좋다 그러잖아요. 블루베리도 마찬가지로 비료를 주시더라도 지금까지는 저도 쭉 교육을 하시는 분들 보면 3월달, 5월달, 7월달 3번 아니면 4번 이렇게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저는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밥을 먹을 때 한 달에 한 번 먹지는 않잖아요. 블루베리도 저는 비료를 줄 때 차라리 일주일에 한 번씩 주는 게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주냐? 적은 양. 왜냐하면 관수시설 다 돼 있잖아요. 적은 양을 자주 주는 쪽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지 한꺼번에 많은 양을 꼭 그 시기에만 나무가 딱 그게 비료가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우리 생각에 맞춰서 주는 거지. 그래서 적은 양을 관수 물 주실 때 물에 타가지고 주시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관행적으로 그냥 비료를 갖다가 밭에다 그냥 위에다 뿌리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 고추 농사 지을 때도 그냥 고랑에다 다 뿌리시죠. 그런데 아무 때나 뿌려요. 근데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죠. 고추 농사를 지을 때 비료를 뿌리더라도 반드시 비 오기 전에 비가 온다 그러면 그 전에 뿌리셔야 돼요. 고랑에다. 그냥 미리 요소나 이런 거 뿌려놓으시면 그게 다 해발돼서 절반 이상은 다 없어져요. 실제로 내가 준 비료에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주시는 거 보면 절반 이상은 헛비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비료를 주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물에 녹는 비료를 해서 물에 타가지고 녹여서 관수해 주는 게 가장 비료의 효과를 높이는 방법이에요. 그렇게 해서 비료를 주시면 효과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추 농사 누구나 다 짓지만 저도 고추를 지어봤어요. 3년 동안. 그래서 저희 화순에 이제 저희 지역에서 고추 농사 저한테 이야기하신 분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보다 더 잘 지신 분이 없으니까. 제가 고추 농사를 지난해는 이제 태풍이 불어서 많이 수확을 못했지만 400조 심어서 200건 이상을 수확을 했어요. 그 전년도에는 평당 5건을 수확을 했는데 중요한 것은 아무리 하찮게 보이는 걸 할지라도 자기가 거기에 전심전력하면 그만큼 돈이 나온다는 거예요. 고추 농사 1000평만 잘해보세요. 3천만 원 버는 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고생은 뼈 빠지게 하시겠지만 고추 농사 얼마나 일이 많아요. 해보시면 아시죠. 고추 농사 하실 그런 정신이고 그런 노동력이면 블루베리 하셔야 돼요. 그 정도 열심히시면 블루베리 하시면 다 성공하세요. 그래서 어떤 작목이든지 자기가 열정과 노력을 쏟으면 다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이제 블루베리 수세 그리고 저장양분, 동화양분이 있는데 복숭아 같은 경우도 저장양분 중요성 이야기하잖아요. 블루베리도 마찬가지로 가을철에 9월달, 10월달에 저장양분 축적을 잘 할 수 있도록 나무 잎과일이나 여러 가지를 잘 해주셔야 돼요. 근데 지난해 태풍 부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파리가 많이 떨어져서 가을에 막 꽃피고 그랬죠. 이상현상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아무래도 겨울을 나는데 나무들이 조금씩 다 힘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가을에 잎이 있어야지 이게 나무가 양분을 저장을 해서 겨울을 나고 봄에 꽃이 피고 개화결실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지난해는 전체적으로 태풍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잎들이 많이 떨어졌어요. 어떻든 올해 복숭아나 전체적인 과실이
다른 해에 비해서 아마 품질이 더 올라가지는 않을 겁니다. 환경 여건이 그랬기 때문에. 그렇지만 9월달, 10월달 가을철 관리도 잘 해야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장양분 축적하신 분들은, 과수하신 분들은 다 아시죠? 가을에 감사비료까지 다 하잖아요. 근데 블루베리는 이제 가을에 감사비료하면 안 되겠죠. 너무 시기가 늦으니까. 늦어도 한 8월 초 중순 정도. 그리고 그때 할 때 이왕이면 이제 칼슘제나 이런 것을 좀 나무를 경화시키기 위해서 하시는 분도 있어요. 감사비료 할 때 칼슘제를 해주면 아무래도 나무를 경화시키고 또 줄기나 이런 부분들 농도를, 그래서 나무가 계속 자라는 것을 좀 억제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블루베리 이제 지금 쭉 이야기했고, 이제 문제점을 좀 이야기할게요. 조금만 하고 10분 쉴게요. 앉아있기 힘드시죠? 네, 평상시 안 앉아 계시다가 쭉 앉아 계시면 많이 힘드실 거예요. 그렇지만 뭐 이런 교육 아무 때나 받는 건 아니죠. 네, 올해 블루베리 농업인대학 하시면 아마 많은 강사들이 올 겁니다. 그렇지만 저도 이제 저희 지역에서도 블루베리 농업인대학 2번 2년 동안 했고 여러 가지 했는데 다 조금씩 이야기가 다 틀려요. 그래서 앞으로 여기 계신 분들이 귀로 모든 말을 다 한 귀로 듣고 마음에 다 담으시면 안 돼요. 어떤 것들은 조금 지나쳐서 흘려버려야 되고 취사 선택을 할 수 있는 본인의 능력을 키우셔야 돼요. 그게 중요하죠. 그게 안 되면 백날 내 농사가 안 돼요. 계속 딴 사람들 이야기만 듣고 농사를 짓다 보면 내 농사가 안 된다.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내가 전문가가 될 수 있게끔 본인들이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누가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거 듣고 내가 한 귀로 흘러버리든지 아니면 내가 담아두든지 그런 능력이 되지 않으면 항상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강의를 들어보시면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이야기 안 할 겁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했던 거하고 또 다른 이야기들을 막 다시 또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보고 듣고 배운 내용을 가지고 또 이야기를 하니까. 근데 농산물이란 것, 작물이란 것은 우리 TV 제도 만들듯이 똑같지가 않아요. 다 환경이나 여건에 다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블루베리 가장 많이 문제점이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자, 일단은 심어서는 안 되는 데다 막 심으신 분들이 많아요. 돈 된다고 하니까. 땅은 없고 집에 땅이 딱 논 하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해요? 이제 심고 싶으니까 그냥 논에 갔다 그냥 대충 굴삭길에서 두둑은 만들어야 된다는 것은 들으셔가지고 두둑 만들고 그냥 피트모스 구덩이 파서 넣어야 된다더라. 심었어요. 어떻게 돼요? 장마철 지나고 나니까 뭐 절반 이상 죽어가는 농장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 논이 만약에 수렁논이다. 논이 그거 하나밖에 없다. 근데 벼 재배하기는 딱 맞아요.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하고 돈 더 주고 땅을 바꾸시더라도 땅을 바꿔야 돼요. 안 맞으면. 땅을 안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복토를 하셔야 돼요. 복토를. 물이 잘 빠지는 토양을 흙을 갖다가라도 채우셔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고서 블루베리 나무 평당 2, 3만 원씩 조성비 들어가고 심어놔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열에 9 이상은 실패했어요. 제가 해도 실패해요. 제가 해도. 뭔 말인지 아시죠? 기술이 필요 없어요. 기술. 이것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 토양의 문제예요. 토양이. 기본 조건이 안 좋은 데다가 아무리 기술이 있는 사람이 도사가 가서 블루베리 농사를 지어도요. 블루베리 재배를 못해요. 그러니까 블루베리 제일 중요한 거 바로 이 적재 심는 겁니다. 블루베리. 그래서 제가 갔다 왔던 캐나다, 미국 농장 거기 가면 물이 있어도요. 신발 신고 다니면 흙이 안 묻어요. 왜 그런지 아시죠? 물이 그만큼 사질토, 사질양토 물이 그만큼 잘 빠지는 토양이에요. 원산지가 그래요. 원산지가. 그러면 최소한 원산지하고 똑같지는 않더라도 비슷하게는 가야 돼요. 비슷하게. 모양새라도. 그래야지 블루베리가 50년 키울 것을 나는 한 2, 30년이라도 키울 수 있지. 그냥 안 되는 데다가 심어놓고 되네 안 되네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안 되는 곳에다 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구덩이 파고 심는 방법은 적합치가 않다는 거 이제 알고 계신 분들은 다 알아요. 그래서 절대 구덩이 파고 이제 블루베리 심듯이 다른 과수 심듯이 구덩이 파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피트모스 양은 적절하게 넣으셔야 됩니다. 이제 다른 대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연구를 전라북도 농업기술원에도 하고 있지만 더 좋은 대안이 있으면 부엽토나 여러 가지 갖다가 많이 하셔도 돼요. 그러면 좀 효과는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저걸 적게 쓰다 보니까 나무가 잘 안 자라요. 또 해보니까. 비용을 아끼는 측면에서는 좀 도움이 되는데 우리가 비용 아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비용이 좀 더 들더라도 뭐가 더 중요해요? 나무 잘 키워서 블루베리 1kg만 따면 그게 얼마예요? 1kg 따면 피트모스 한 포보다 더 비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재를 아끼려고 할 것이 아니라 처음에 식재할 때 필요한 자재는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피트모스를 안 넣으면 다른 부엽토라도 넣으셔야 돼요. 많이. 토양의 유기물의 함량이 블루베리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토양 산도.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 센터에서도 토양 흙도 보시면 다 무상으로 검증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담당자한테 일단 상의를 받으셔야 돼요. pH가 만약에 중성이다 그러면 일단은 유황이나 이런 것을 처방을 해서 산도를 떨어뜨리셔야 돼요. 과거에 왜 실패했냐? 과거에는 저걸 몰랐어요. 블루베리가 산성에 적합하다는 것을. 그래서 뭐 뿌렸어요? 석회 뿌렸죠, 석회. 일반적으로 뭐 기본적으로 뭐 밭농사, 무원 농사라든지 석회는 기본이니까 석회하면 잘 되는 건지 알고 석회 갖다가 몽땅 뿌려놓고 블루베리도 잘 크겠지 생각을 했죠. 근데 택도 없는 소리죠. 석회는 절대 뿌리면 안 됩니다. 블루베리는 석회 안 들어가야 돼요. 근데 칼슘 양분은 필요하잖아요. 그런 양분들은 나중에 비료로 해서 물에 타가지고 뿌리에서 흡수할 수 있는 양만큼 적은 양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주시면 돼요. 이게 블루베리는 석회 들고 와서 뿌리는 일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원칙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품종이 이제 북바이브시, 남바이브시, 레비다 있는데 대부분 다 여기도 임실도 좀 춥죠. 그럼 아마 거의 북바이브시 위주로 가셔야 될 거예요. 시설에서는 좀 조기 생산을 해야 되니까 남바이브시 들어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레비다이 쪽에서 일부 좀 추위에 강한 품종들은 좀 있어요. 그런 것들은 아마 노지에서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아무 품종이나 갖다 심어놨다가는 전라북도 익산에도 기술원에서도 레비다이 심어놨다가 동해패를 꽤 많이 받고 있어요. 약한 품종들은 일단 위험하니까 좀 심는데 신종을 기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새로운 품종이라고 막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저희 사무실에도 어떤 사람이 묘목 팔기 위해서 미국에서 특허받은 신품종 판다고 이제 왔어요. 그래서 물어봤죠. 그게 현재 국내에서 심어가지고 수확이 되고 있느냐? 아직 수확이 안 되고 있대요. 그럼 왜 이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파느냐 그랬더니 무엇이든지 성공하려면 위험을 감수하고 해야 된대요. 그 말이 맞긴 맞죠. 그런데 그거 잘못했다가 위험 감수가 아니라 다 안 돼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위험성은 참 무모한 위험성이 될 수가 있죠. 그런 부분들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묘목업자들의 말은 절반 이상은 털어야 돼요. 절반 이상은 털고 절반만 받아들이셔야 돼요. 무조건 그 사람들 말대로 따라가시면 실패할 위험성이 높아요. 그래서 여기도 임실 농업기술센터가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 담당자들한테 상의를 하십시오. 상의를 해가지고 하시면 실패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조금만 더 하고 싶게 좀 이따